엄마, 제발 그 꼴로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 제발 그 앞치마 좀 벗고 와요. 친구들 앞에서 진짜 창피하게. 미안하다, 아들아. 다음엔 오지 마요. 부탁이에요. 제발.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앞에 잠깐 세워둔 낡은 자전거 핸들을 조용히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름 묻은 주황색 앞치마가 저녁바람에 펄럭이던 그 뒷모습을 아들 민주는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칼날 같았는지도 몰랐습니다. 28살의 젊은 회사원이었던 민준에게 어머니는 그저 냄새나는 식당에서 남의 그릇을 닦는 나부끄러운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때를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 중간에 멈추실 수 없을 겁니다. 함께 끝까지 가보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이순옥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오래된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국밥집에서 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식당 주인인 박 사장이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뒷문 열쇠를 받아 들어가 전날 밤 쌓아둔 그릇들을 혼자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에는 수증기가 얼굴을 덮고 한겨울에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손등을 에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여자 아들 하나 키운다고 저러고 사는 거야. 아들이 반듯하게 취직했다던데 왜 아직도 저 나이에 설거지야? 아마 그냥 습관이겠지 뭐.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왜 아들이 취직한 뒤에도 멈추지 않느냐고. 왜 매일 아침 그 자리에 나타나느냐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민준조차도. 민준은 서울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출퇴근하는 평범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을 벗어나 원룸으로 이사한 지도 꽤 되었고 직장 동기들과 어울리며 주말에는 가끔 맥주도 한잔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에게는 한 가지 마음속 불편함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이순옥의 존재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내려갔지만 민준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딘가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나온 손에서 나는 음식 냄새, 손등에 가득한 거칠고 갈라진 주름, 등이 약간 굽은 채로 걷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저 자격지심인지조차 민주는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동기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꺼낼 때면 민주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 하시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냥 집에 계셔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끝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준에게 그날의 사건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불쑥 회사 근처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이 동기들과 함께 회사 1층 로비를 나서던 순간 시장 골목에서 보던 그 주황색 앞치마 차림의 어머니가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아들을 찾아냈다는 반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동기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바로 그 대사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 앞치마 좀 벗고 와요. 친구들 앞에서 진짜 창피하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깐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반찬통을 양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따끔한 것이 가슴 한복판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민주는 그냥 동기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민준의 회사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어머니에게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 저녁이면 꼭 전화가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시장 골목 안국밥집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옥이 일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당연히 좀 느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그릇을 닦다 말고 갑자기 세면대 옆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옥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병원은 가봤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가게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박 사장은 2번 더 목격했습니다. 동네 시장 안에서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김 여사도 그 무렵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골목을 걸어갈 때 가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걷는다는 것을. 마치 어딘가 아픈 것을 참는 사람처럼. 하지만 김 여사도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속을 잘 내비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어지러움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것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아보니 경기도 어느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이민준 씨 맞으시죠? 어머니이신 이순옥 씨가 오늘 오전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 의식은 있으신데 보호자분이 오셨으면 해서요. 민준은 그 순간 처음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고향까지 가는 2시간이 그날처럼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민준은 이상하게도 그날의 앞치마와 반찬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던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이 작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의사는 민준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한 2년은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 민준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박혔습니다. 2년 전이면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 말을 내뱉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눈을 뜨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걱정시킬까봐 그런 거라고, 별것 아니라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민준이 잠시 어머니의 집을 방문해 필요한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방. 민준은 거의 몇 년 만에 그 방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방은 놀랍도록 정갈했습니다.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서랍장 하나,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싱글 침대.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옷가지를 챙기려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거의 뭉개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고 닳아 흐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옆으로 치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옆에 함께 놓인 작고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굵고 또렷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먼저 가거든 꼭 읽어라. 민준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국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가 직접 남긴 것이라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없었습니다. 다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릇을 닦았다. 손이 시렸다. 그래도 괜찮다.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고 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월급을 조금 더 주셨다. 10,000원이지만 기뻤다. 민준이 학원비에 보태야겠다. 또 한 장. 오늘 민준이 친구 엄마를 시장에서 마주쳤다. 그 엄마는 나를 보고 눈을 살짝 피했다. 괜찮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민준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을 하던 무렵까지 이어지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중간 어딘가에서 민준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필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소소하고 잔잔한 일상이었다면 중간 이후부터는 어딘가 무거운 것을 억누르는 듯한 느낌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곳에서.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민준은 책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은 그 일기장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 서서 문을 밀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잠든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링거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작은 얼굴이 더없이 고요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보호자 대기실에 혼자 앉아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의 초반부는 민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민준을 키운 것, 아버지가 일찍 사라진 것, 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한 것. 민준은 그것들이 그냥 가난한 집의 평범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중반부에 이르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자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찾아왔다. 20년 만이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민준이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어미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일기장은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오래전에 알았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 민준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 그래서 가끔 내 아이를 보는 것이 아프다. 죄스럽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절대로. 민준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손에 들고. 어머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람도 당혹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무언가를 드디어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민준이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순옥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지만 총명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재호였습니다. 재호는 공장 관리직이었습니다. 순옥보다 몇 살 위였고 말솜씨가 좋고 외모도 반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이순옥은 생애 가장 행복했다고 일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재호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부모가 정해준 혼약이 있었고
그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재호는 며칠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공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순옥은 혼자 민준을 낳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그냥 남편이 사고로 일찍 죽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평생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누구에게도 속을 내보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설거지였습니다. 국밥집 뒷방에서 그릇을 닦는 일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도 자유로웠고 퇴근 후 민준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순옥은 그냥 조용한 아줌마였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없다는 게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봐. 미움 갖고 사는 게 제일 힘들거든, 사람이.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호가 20년 만에 다시 나타났던 날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 대학에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는 순간 이순옥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최재호였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순옥을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순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돌아가려다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당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오랜 세월 재호가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몫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쓰든 버리든 순옥 씨 마음대로 하세요. 이순옥은 그 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그 통장을 서랍장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자신은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민준이 취직을 하고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한 뒤에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돈은 내 거야. 내가 쓸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이 자기 죄책감으로 모은 돈이니까 그걸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받은 게 되잖아.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한 번도. 민주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민준이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랍장 안에 봉투 하나 더 있었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가져가라. 근데 바로 열지는 마. 내가 괜찮아지면 그때 같이 열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심장 쪽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병실 밖으로 나와서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손을 떨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거의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눈을 꼭 감고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오기 전에 위기는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안정을 찾았고 의료진은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새벽 내내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살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물과 기름에 다른 피부. 어린 시절부터 그 얼굴이 거기 있었는데 민주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피해서 불편해서 혹은 그냥 바빠서라는 핑계로. 민주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것은 3주 뒤였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신다고.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예전처럼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민주는 그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처음 떨리기 시작하던 무렵과 비슷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먼저 간 뒤겠지. 엄마가 평생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너는 내가 설거지를 해서 너를 키웠다고 생각하지? 맞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엄마는 그 일이 좋았어. 정말로.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나를 지키는 시간이었어. 아무도 나한테 뭘 물어보지 않는 그 구석이 나한테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 그래서 창피하다는 내 말이 아팠던 건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해서가 아니야. 내가 가장 나다웠던 그 자리를 내가 부끄럽다고 했기 때문이야. 그래도 나는 널 원망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왜냐면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잘한 것도 그 앞치마 덕분이니까. 그리고 민준아, 그 통장. 최재호 씨 이름으로 된 거. 그건 써도 돼. 엄마가 안 쓴 건 내 고집이었고 그 고집을 지킨 것도 나였어. 근데 그 돈은 엄연히 내 아버지가 내한테 남긴 거야.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엄마는 이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리고 너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건강하게 살아줘. 그것 하나면 충분해. 사랑한다, 민준아.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처음으로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뻣뻣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촉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작은 소파에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오후의 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이후 어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이 평생 버텨온 것들, 그 손이 지켜온 것들, 그 손이 말하지 못한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끔 혼자 그릇을 닦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손이 물에 닿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순옥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작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오래 참아온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민준처럼 뒤늦게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이처럼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